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왕,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여 한글을 창제하고 치국이와 해시계 같은 수많은 과학 발명을 이끌어낸 더없이 어진 성군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조선의 황금기, 태평성대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던 그 평화롭고 온화한 이미지 뒤편에 세종대왕께서 밤마다 별을 헤아리며 은밀히 미래의 거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치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굳건히 믿어왔던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가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열정 뒤에 숨겨진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이면에 감춰진 위협들, 그리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 위대한 군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함께 파헤치며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겁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유난히 사랑하셨던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천문학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일에 그토록 깊이 몰두하셨던 이유가 단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당시의 방대한 천문 기록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아름다운 별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 북방의 지형과 기후 변화, 심지어 적들의 이동 경로까지 예측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듯합니다. 혜성이 나타나거나 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한 불길한 징조로만 해석했던 다른 시대의 통념과는 분명히 다른 매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세종대왕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단순한 학문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군사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혜성의 궤적을 통해 북방 유목민들의 이동 시기와 경로를 추론하고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여 군량미 비축이나 병력 이동 계획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두운 관측소에서 빛바랜 천문 기록들을 해독하며 고심하던 학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비밀스러운 정보 요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직접 그 기록들을 북방 지도와 꼼꼼히 대조하며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짚어가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통해 방향과 시간을 가늠하는 병사들의 훈련처럼 천문학적 지식이 실제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통찰과 치밀한 계획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역사적 대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군 육진을 조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단순한 국토 확장 사업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세종대왕의 숨겨진 의도를 따라가 보면 이것이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선 북방 방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선제적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문 관측을 통해 얻은 북방의 정확한 지리 정보와 예측된 기후 변화 데이터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곽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새롭게 개척된 땅의 백성을 이주시키고 국경을 굳건히 다지는 일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그리고 적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많은 희생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별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병사들과 백성들이 땀 흘려 험준한 땅을 개척하고 웅장한 성곽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세종대왕께서 신하들과 함께 북방 지도를 펼쳐놓고 최종 전략을 확정짓던 그 결연하고도 깊은 통찰의 모습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선견지명과 전략적 깊이에 새삼 경탄하게 되는 순간이죠. 결국 세종대왕께서는 천문학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으로
사군 육진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셨고 조선의 국경을 확고히 다지며 미래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깊은 통찰과 보이지 않는 고대서에 숨겨진 노력을 통해 지켜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성군의 이미지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걸고 미래를 준비한 위대한 전략가이자 선구자로서의 세종대왕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평화는 가장 치열한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지금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치열한 준비를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던 천문학 연구의 이면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전략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에게 있어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히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학문의 대상이나 기륭을 점치는 징조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적의 움직임을 읽고 다가올 전쟁의 양상을 미리 그려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군사 정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당시 조선의 북방은 만주족의 준동으로 늘 불안한 상황이었죠. 세종께서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통찰의 한 축이 바로 천문학이었을 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령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이나 태양이 빛을 잃는 일식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단순한 재앙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대신 북방 지역의 지형 변화나 기후의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혜성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궤적을 통해 적대 세력의 이동 경로를 가늠하고 일식이나 월식 같은 현상이 특정 지역에 미칠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어두운 관측소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해독하는 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이들이 모아온 방대한 천문 기록들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방의 상세한 지도와 대조하며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짚어가며 깊은 고심에 잠기셨을 겁니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 정확한 방향과 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사들의 훈련 계획을 세우거나 군사 작전의 최적 시기를 결정하는 데 활용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놀라움을 자아내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군사적 전략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준비의 결정체가 바로 조선의 역사를 바꾼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위대한 업적이죠. 우리는 흔히 사군 육진을 조선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경을 확고히 한 단순한 영토 확장 정책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깊은 천문학적 통찰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북방 방어를 위한 선제적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영토 넓히기를 넘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거대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시각인 거죠. 세종께서는 북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 조건, 그리고 주변 민족의 동향까지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셨을 겁니다.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얻은 정확한 지리 정보와 기후 예측은 실제 군사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절의 강설량이나 강수량을 예측하여 보급로를 확보하고 적의 이동이 어려운 시기를 파악하여 기습작전을 계획하는 데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개척하며 땀 흘리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노고, 새롭게 쌓아 올리는 성곽의 웅장함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했던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세종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북방 지도를 펼쳐놓고 별들의 움직임이 가리키는 미래를 읽어내며 최종 전략을 확정짓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셨을 겁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군사작전 회의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전략가의 고뇌가 담긴 자리였을 테죠. 이처럼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지식이 군사적 전략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이뤄낸 실로 경탄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군 육진 개척은 단순히 지도를 넓히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거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세종대왕의 깊고
치밀한 선제적 전략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조선의 국운을 걸고 추진된 실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밤하늘의 별빛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읽어내어 북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독한 기후를 뚫고 나아갈 군사작전을 설계하셨을까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얻은 지리 정보와 기후 예측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군사 정보로 활용되었을 겁니다. 특정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북방 오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별의 고도와 계절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강물의 흐름을 읽어냈을 테죠. 강물이 언제 얼어붙고 언제 녹아내리는지에 대한 예측은 병력의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보급품을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천문 지식은 적의 예상 침입 시기를 미리 가늠하고 조선이 선제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정찰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처럼 세종대왕은 밤하늘의 별을 통해 북방의 광활한 대지를 손금 보듯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세종의 이 같은 선견지명은 척박하고 거친 북방 땅을 개척하며 새로운 국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은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고되고도 웅장한 대장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개척하며 길을 닦고 혹독한 추위와 싸워가며 견고한 성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고 뒤에는 이처럼 별을 통해 미래를 읽어낸 세종대왕의 치밀하고도 빈틈없는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세워진 성곽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국경을 확고히 하고 훗날 닥쳐올지 모를 미지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대한 방패였죠. 동시에 그곳은 백성들의 삶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줄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밤늦도록 북방 지도를 펼쳐놓고 별빛 아래에서 얻은 천문학적 지식과 실제 지형 정보를 꼼꼼하게 대조하며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셨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 산맥의 연결 지점, 적이 예상되는 침입 경로와 같은 모든 군사적 요충지를 천문학적 예측과 결합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략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평화로운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준비했던 한 위대한 군주의 깊은 고뇌와 탁월한 통찰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사군 육진 개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조선의 국경을 굳건히 하고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세종대왕의 굳건하고도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군이라 부르며 한글 창제와 과학 발명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세종대왕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국가의 존망을 걸고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위대한 전략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진면목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치열하고 은밀한 준비 속에서 지켜지는 것임을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조선은 비로소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치열하고 은밀한 준비 속에서 지켜지는 것임을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조선은 비로소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열정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은밀한 준비였다는 가설이 더욱 힘을 얻는 지점이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닿을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토 확장의 대업으로만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앞을 내다본 세종의 치밀한 선제적 방어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북방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그리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오던 야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관측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읽고 해성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일식과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을 단순한 징조가 아닌 북방의 지형 변화와 기후 패턴,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그분의 천문학적 지식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실제 군사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특정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 북방의 정확한 지리 정보를 파악하거나 계절별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군량미 수송이나 병력 배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천문이 곧 국방의 핵심 정보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와 예측이 있었기에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대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추론해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곽을 쌓아 올리며 백성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북방 영토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멀리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 덕분이었을 겁니다. 북방 지도를 펼쳐놓고 천문 관측 기록과 대조하며 신하들과 함께 밤늦도록 전략을 논의하던 세종의 결연한 모습이 눈에 선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천문학적 지식을 단순한 학문이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 준비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깊은 통찰력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사군 육지는 성공적으로 개척되었고 조선은 국경을 확고히 하며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성군의 이미지를 넘어 국가의 안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했던 위대한 전략가이자 선구자로서의 세종대왕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깊은 통찰과 숨겨진 노력을 통해 지켜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보이는 성과 뒤에 감춰진 치열한 준비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우리가 아는 위인의 위대함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